79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6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중 집합 A와 서로소인 집합을 모두 구하라는 문제네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 2, 4는 포함을 안 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수의 의미가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A의 원소는 포함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2의 5제곱에서 A의 원소인 3개를 뺀 부분 집합의 개수 총 4개가 나온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집합에 대하여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면서 요 B와의 합집합은 B가 되도록 만족하는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네요. 그러면 A와 X랑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라는 거의 뜻이 서로수다 라는 것이고 B와의 합집합이 B가 된다라는 것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뜻이 되겠네요. A는 지금 8의 약수가 되는 거니까 1, 2, 4, 8이 돼야 되는 거고 B는 4의 배수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4, 8, 12, 16, 2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A와 서로소다, 즉 여기 중에 4랑 8은 포함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2의 5제곱에 대해서 A랑 겹치는 2개를 제거한 2의 세제곱계인 8개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집합에 대해서 교집합이 B가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때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와의 교집합이 B가 된다라는 것은 B가 더 작은 집합이다. 즉 B가 A의 부분 집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먼저 A에는 4랑 6이 있고 B에는 X랑 6이 있는데 6은 지금 포함되는 게 보이는데 이 X가 여기에 있는 4가 될지 X가 X제곱 플러스 2X가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두 가지로 케이스를 나눠서 X가 4가 되었을 때랑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2X가 X가 되었을 때의 케이스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가 4였을 때는 A라는 집합이 16에 8을 더한 24, 4, 6이 되는 거고 B라는 집합은 4랑 6이 되는 거니까 포함이 되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 요 식에 대해서는 X제곱 플러스 X가 0이 되는 거라서 X는 0이 되거나 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X에다가 0부터 집어넣게 되면 A는 0, 2, 4가 되는 거고 B는 0, 6이 되는 게 보이는 거니까 다시 0, 4, 6이죠. 그러면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A가 마이너스 1, 4, 6이 되는 거고 B도 마이너스 1, 6이 되는 게 보이네요. 그랬을 때 모든 정수 X의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X는 0이 되거나 X는 마이너스 1 또는 X는 4가 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낼 때 세 집합에 대하여 다음에 원소의 개수 구해달라네요. 그러면 우리가 3의 배수랑 8의 배수를 합집합하게 된다면 3, 6, 9, 10이랑 8, 16, 24 얘네들은 지금 규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A의 10을 분배법칙 이용해서 A의 10이랑 A의 3이랑의 교집합과 합집합 A의 10이랑 A의 8의 교집합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A의 10이랑 A의 3의 교집합은 3과 10의 공배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A의 3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A의 10하고 8의
공배수 구하는 거니까 A의 4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A의 30과 A의 40의 합집합을 구해달라는 거니까 요 말의 뜻은 30의 배수 또는 40의 배수를 구해달라는 말이네요. 그러면 30의 배수는 30과 60과 90이 있는 거고 40의 배수는 40과 80이 있으니까 요 원소의 개수는 5개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요 다음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 있는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은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A와 B와의 합집합의 여집합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우리가 A의 여집합이라는 것은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한 거니까 원소의 개수로 풀어주게 되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다음과 같은 요식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서 A와 B와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랑 똑같은 거니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30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있는 6의 배수와 24의 약수의 공통인 부분의 원소의 개수 구해주면 되겠네요. A가 지금 6의 배수니까 6, 12, 18에 24, 30까지 되는 게 보이고요. B는 24의 약수니까 1, 2, 3, 4, 6, 8, 12, 24가 되는 거니 여기서 6의 배수를 골라주면 6, 12, 24 즉 3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산하면 27개가 됩니다. 정정. 여기 있는 게 지금 합집합의 여집합인데 선생님이 지금 교집합이라고 썼네요. 여기가 지금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다시 풀면 6의 배수는 지금 5개가 있는 거고 24의 약수의 개수는 4개에 8개가 되는 거니까 8개를 더해주는데 우리가 공통된 부분은 지금 빼줘야 되는 거죠. 공통된 부분이 3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 10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10개를 빼주게 되면 20개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1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자전거 동아리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두 코스를 다녀온 경험이 있는 회원수를 조사하였더니 A 코스는 28명, B 코스는 21명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모두 다녀온 회원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풀이 과정과 답을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하나가 하나의 부분 집합이 돼야지만 성립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전체 집합 안에 지금 A랑 B 중에 A가 더 많기 때문에 B가 A의 부분 집합, 즉 A를 먼저 그리고 그 안에 B를 그리게 된다면 교집합은 지금 B 전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을 때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교집합이 최대가 되었을 때는 한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집합을 그대로 써준 게 최대값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즉 A와 B와의 교집합의 최대값은 21명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A랑 B랑의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A랑 B랑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랑 똑같았을 때, 즉 전체 집합에 대해서 우리가 A랑 B가 이렇게, 즉 A가 요만큼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B가 요만큼을 먹었을 때가 최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에 교집합을 A라고 쓸 거고 나머지 전체 명수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검정색 부분을 B, 빨간색 부분을 A라고 한번 해도록 할게요. 그러면 A의 명수가 지금 28명이고 즉 A의 명수가 28명이고 B의 명수가 21명이고 우리 교집합의 명수는
A명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교집합을 구할 때에는 A에서 B를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합집합을 빼주면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되었을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전체 집합을 여기에 있는 합집합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A의 원소의 개수, A의 명수는 28명, B의 명수는 21명, 거기에 40명을 빼준 게 교집합의 최소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산해주면 9명이 되는 거라 최소는 9명, 최대는 21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12번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7의 배수가 아니거나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아닌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먼저 7의 배수의 집합을 A라고 생각하고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거를 B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A가 아니거나 그래서 A의 여집합으로 생각할 거고 B가 아닌 자연수 즉 B의 여집합인데 둘이 동시에 둘이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합집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얘는 드모르간 법칙을 이용해서 교집합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 우리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빼주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교집합을 구해주려고 확인을 해보니 7의 배수이면서 5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 되는 애들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먼저 5로 나누었을 때 3이 되는 애들을 확인해 보니까 3, 8, 13, 18 쭉쭉쭉 나아가는 걸 보니 얘는 1의 자리가 3 또는 8이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7의 배수 중에서 1의 자리가 3 또는 8이 되는 애들을 구해주면 되는 거라 쭉쭉 생각을 해보소 써면서 7, 14, 21, 28 다 안 되는 게 보이는데 여기 28 하나가 되는 게 보이네요. 그리고 35 6, 7에 42에 49 그 다음에 56 63 여기 63 되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27 다음에 63이니까 우리가 35씩 늘리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28, 63 다음은 98 다음은 133 35씩 늘리니까 1의 자리가 8 또는 3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근데 우리가 전체 집합이 100 미만의 자연수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33을 제외한 교집합은 3개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100 미만의 자연수는 현재 99개가 되는 거고 교집합의 개수는 3개가 되는 거니까 빼주게 된다면 96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7페이지 5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참 거짓을 판별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실수에 대해서 x제곱이 x-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2차 부등식을 넘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식은 x제곱 마이너스 x에 4분의 1로 만들어주게 되면 완전제곱식이 되는 게 보이죠? 그 뒤에 4분의 3을 쓰게 되면 여기 있는 식은 x-2분의 1의 제곱에 4분의 3이 되는 거라서 여기 있는 완전제곱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4분의 3은 0보다 크기 때문에 값 자체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근데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 우리가 말이 안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얘는 거짓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다음 2번 어떤 실수의 부정은 모든 실수 x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3x-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절대값이라는 것은 항상 0이 되거나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요거는 항상 참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한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두 조건 PQ의 진리 집합을 각각 라지 P, 라지 Q라고 하자. 명제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라지 P가 지금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게 보이는 거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전체 집합 안에 P 안에 다시 P가 Q의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기억 P는 Q의 여집합에 포함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P가 not Q인 게 참이 되는 거니까 대우인 Q가 not P가 되는 것도 참이 되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Q는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관계니까 교집합을 쓰게 된다면 Q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정답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P랑 Q의 교집합 구해줘야 되는데 선생님이 색칠하는 부분이 지금 Q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Q랑 P랑의 교집합은 지금 공집합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어서 니은은 틀린 정답이고요. 우리 P의 여집합도 구해주게 되면 P의 여집합은 파란색으로 그려볼게요. 요만큼이 되는데 요만큼과 지금 Q의 여집합을 합집합해주게 된다면 다 색칠이 되는 게 보이죠? 왜냐하면 Q의 여집합이 딱 요만큼이 되는 거라서 색칠을 해주게 되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이 다음과 같을 때 명제의 역이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러면 역은 앞뒤를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Q가 Q이면 P이다가 참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P는 지금 x-2a 하나랑 x 플러스 2a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사이값으로 정의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a보다 크거나 같고 2a보다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Q는 x-3이라는 친구가 4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모든 항에다가 3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데, 지금 Q가 P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요 안에 지금 Q가 들어가야 되는 게 보이죠? Q가 P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둘 다 색칠이 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은데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7도 2a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넘겨주게 되면 첫 번째는 2a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a, 두 번째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은 a가 되는 거니 둘의 공통 부분은 2분의 7, 2분의 1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공통 부분은 이만큼이 되는 거니 a는 2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다. 즉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했으니 a의 값은 2분의 7이 됩니다. 8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 p, q가 다음과 같을 때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써주면 되는 거고,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의 부분집합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주게 되면 P는 x-1 하나랑 x-9 하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1이랑 9 사이에 있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Q는 X가 A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Q가 지금 더 커야 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A가 여기 있어야지만 지금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서 Q를 포함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둘 다 색칠되어 있는 게 보이니 A는 9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세조건 PQR에 대해서 두 명제가 모두 참일 때 항상 참인 명제를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명제의 대우는 Q이면 R이다 라는 게 참이 되는 거니까 우리 P이면 Q이다랑 Q이면 R이다를 3단 논법으로 이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P이면 Q이고 Q이면 R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요거의 대우인 나달이면 낫Q가 되는 거고 낫Q이면 낫P가 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네요. 첫 번째, Q이면 R이다. 여기에 있는 Q이면 R이다가 보이죠?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니은 낫P이면 낫Q이다. 근데 낫P이면 낫Q는 지금 거꾸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짓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낫R이면 낫P이다는 요렇게가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보이죠? 그래서 디귿은 정답. 리을은 지금 낫 또는 그냥 P랑 R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는 낫이 있고 하나는 낫이 없죠. 그래서 절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참인 명제는 기억과 디귿이 되겠네요. 1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과 정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연수 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가조건부터 해석을 할 건데, 어떤 실수에 대해서 P다가 거짓이 되려면 우리가 모두가 다 P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즉, 여기에 있는 P의 원소가 하나도 없다. P의 집합은 공집합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AX제곱 플러스 2X-4는 0보다 크거나 같다에 대해서 먼저 둘 다 Y는을 붙여주게 되면 여기 있는 식은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식은 X축이 되는 거라서 X축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축을 기준으로 위에 있어야 되거나 또는 X축을 포함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있는 2차 함수의 교점이, 즉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공집합이어야 되기 때문에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아래로 블록일 수가 없어야 되는데, 아래로 블록이면 무조건 여기 위에 부분에서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A는 지금 위로 블록이어야 되기 때문에 음수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먼저 이렇게 아예 안 만나야 되기 때문에 겹치거나 두 점에서 만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판별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면, 판별식은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이 1개, 0개, 2개로 생각해주면 되는데, 지금 X축과의 교점이 0개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는 거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즉, 여기에 있는 2차 함수의 형식의 식이 판별식이 0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라, 4분의 D 공식을 쓰게 되면 1 마이너스 4a가 되는 거라 플러스 4a가 0보다 작다. 즉, a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수 a의 최대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작은 애들 중에서 가장 큰 거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a는 지금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다음 나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먼저 not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먼저 not P가 이렇게 되는 거에 대우는 not Q는 P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거짓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P가 방금 우리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공집합이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먼저 Q의 여집합이 P의 부분집합이 안 되는 거니까 Q가 공집합이다, 다시 P가 공집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Q의 여집합도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공집합이 부분집합이 되는데 지금은 부분집합이 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공집합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Q의 여집합은 not Q 구해주면 되는 거라 not Q는 X제곱 요 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해석으로 해주게 되면 여기에 있는 식도 이차함수랑 X축으로 생각했을 때 X축보다 밑에 있거나 또는 겹쳐도 되는 건데 교점이 무조건 한 개 이상은 생겨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절대 교점이 생기지가 않고 겹치거나 또는 두 점에서 만나거나 라고 생각해야지 여기서 겹쳐지거나 한 점에서 겹쳐지는 게 보이죠. 그러면 판별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X축과의 교점이 2개, X축과의 교점이 1개이기 때문이네요. 그러면 판별식으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 4분의 D 공식을 써준 B제곱 마이너스 25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B제곱이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B는 5보다 크거나 같고 또는 B는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문제에서 자연수 B의 최소값을 구해달라라고 했으니까 B의 값은 5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그래서 M은 마이너스 1, 라지 M은 마이너스 1, 스몰 M은 5가 되는 거라 둘을 더해주면 4가 정답이 됩니다. 1번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실수 x와 y에 대해서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 식을 살짝 정리하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왜냐하면 우리가 분모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식을 맞춰놓고 난 다음 확인을 해보니까 뒤에 플러스 x제곱 왜냐하면 2x제곱이 돼야 되니까 그렇고 뒤에 마이너스 4x랑 플러스 1을 썼으니까 마이너스 1만 더 써주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먼저 여기에 있는 거 하나 해석을 할 거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식을 하나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에다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25인데 우리가 x제곱도 양수고 y제곱도 0보다 크거나 같고 1도 양수이기 때문에 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라는 식 자체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 이용해가지고 2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랑 요 식에다가 뒤 위에 25 써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약분이 되면서 25만 남는 거니까 1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등호 성립 조건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랑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분의 25가 서로 같으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이 25면 되는 거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 양수이기 때문에 5면 등호 성립 조건이 만족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괜찮죠? 다음 우리가 이차함수 형식의 x제곱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인데 얘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니까 x가 2였을 때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즉 여기에 있는 식 자체가 무조건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식 자체는 첫 번째 식은 10보다 크거나 같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최종적으로 둘을 더해주면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그때 등호 성립 조건을 확인해 보면 x가 2가 되면서 동시에 여기에 있는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니 x는 2가 되고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이 5가 되는 거니까 y제곱이 0이 되는 거니 y의 값도 0이 된다. 즉 등호 성립 조건은 x가 2, y가 0이었을 때가 성립되네요. 그리고 최소값은 5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99페이지 1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집합인 것을 골라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집합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명확하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A가 15의 약수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네요. 그러면 A는 지금 1, 3, 5, 15라는 원소를 가지는 거니까 9는 포함되는 거고 3, 5, 7은 포함되지가 않는 거죠. 3, 5는 지금 집합으로 부분집합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니까 안 되는 거고 15에 대해서 우리 괄호 썼으니까 포함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시 9는 지금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1, 3, 5는 안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4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겠네요. 3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자연수 A, B에 대해서 두 집합이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두 집합이 서로 같으려면 A제곱 마이너스 2A라는 원소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B제곱 마이너스 B는 2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1이 돼야 되는 거고 B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는 0이 되는 거니까 B 마이너스 2, B 플러스 1은 0. 그러면 자연수만 돼야 되기 때문에 B는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3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4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A는 지금 다음과 같은 식인데 A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하면 3하고 5를 인수로 갖는 게 보이네요. 그 다음 B는 9 이하의 홀수니까 1, 3, 5, 7. 그러면 B의 부분집합인데 A의 원수를 무조건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2의 4제곱에서 2개를 뺀 2의 제곱, 즉 집합 X의 개수를 구해달라면 4개가 됩니다. 다음 5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된다. 그러면 먼저 A의 100이 어떤 거를 나타내는지 확인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A의 100은 N 대신에 100을 집어넣으면 400 이하의 홀수가 되는 거라서 20 이하의 홀수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A의 100은 1부터 3, 5, 7 쭉쭉쭉 가서 19까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우리 A의 N이라는 것도 1부터 쭉쭉쭉 해서 19까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N의 최대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먼저 우리가 21이 A의 N이 1부터 쭉쭉쭉 해서 21이 되는 거를 확인해보고 그거보다 N을 몇 칸 줄여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의 N이 21 이하의 홀수가 된다라고 되어 있을 때, 즉 여기에 있는 수가 21이 되는 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루트 4n이 21이 되었을 때 4n은 21의 제곱인 441이 되는 거라 n은 110.xx가 된다. 즉 25, 110.2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110.25였을 때가 지금 요 21까지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요거보다 조금 작은 110이었을 때에는 110을 집어넣게 되면 루트 440 이하가 되는 거라서 얘는 20.9xx가 되는 거니 19까지가 딱 되는 게 보이네요. 그러면 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은 44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전체 집합의 세 부분집합 ABC에 대해서 합집합은 3의 배수, 교집 다시 A와 B의 합집합은 3의 배수, A와 C의 합집합은 9의 약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집합은 합집합을 분배법칙 해주면 A와 B와의 합집합과 A와 C와의 합집합을 교집합 해주면 되는 거니까 3의 배수이면서 9의 약수인, 즉 둘의 공통된 부분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원소날법으로 쓰면 3, 6, 9, 12 쭉쭉쭉 되는 거고 얘는 1, 3, 9가 되는 거라서 교집합은 3하고 9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원소의 합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3하고 9를 더한 1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7번 문제 풀이 시작할게요.
A의 여집합과 B의 교집합이 7. 근데 선생님은 요거를 A의 여집합과 B를 교환해가지고 B의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고 쓸 거고, 얘는 차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에서 A를 차집합한 게 7. 교집합은 4고 합집합은 2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A와 B 안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다시 B에서 A를 차집합한 게 7이니까 요만큼 부분이 7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교집합은 4가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고, 합집합이 20이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11을 20에서 빼면 9개가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A에서 B를 차집합한 거는 9개가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집합에 대해서 P랑 Q의 진리집합을 각각 PQ라고 했을 때 다음에서 옳지 않은 것은 not P의 진리집합은 P의 여집합이 되는 거 맞죠? 명제가 참이면 요거의 대우인 Q이면 P이다도 참이기 때문에, 다시 not Q이면 P이다도 참이기 때문에 not P이다가 참이기 때문에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에 포함되는 거죠. 다음, 다시 Q가 P의 부분집합이라면 여기에 있는 명제도 참이다인데, 얘는 지금 P가 Q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라서 말이 안 된다 라는 거 알 수 있죠. P가 전체 집합이 아니라면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는 당연히 거짓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P가 공집합이 아니라면 어떤 X에 대해서 P이다는 당연히 하나라도 포함되는 거니까 참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명제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다음이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 A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X 마이너스 A 플러스 5를 보기 전에 양수 X라고 되어 있으니까 X는 지금 0보다 크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A랑 플러스 5를 더 써주게 되면 좌변도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애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다음이 성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마이너스 A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A는 5보다 작거나 같다. 그 중에서 자연수 A의 값을 모두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으니 1, 2, 3, 4, 5가 정답이 됩니다. 10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명제의 역이 참이다. 즉 앞뒤를 서로 바꿔준 게 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요거의 대우인 P이면 not Q도 참이 된다 라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해서 두 조건 P와 Q가 다음일 때 충분 조건이 되도록 하다 하는 모든 정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충분 조건이니까 P는 Q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고,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면 먼저 P부터 해석을 하면 여기는 X의 값이 A-U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은 A-6이 되거나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Q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0하고 2A를 포함해야 되는 건데, 지금 정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를 모르게 되네요. 그래서 A가 양수일 때는 0하고 2A 사이에 이렇게 색칠을 해주면서 Q가 있는 거고, 그 안에 A-6 하나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즉 0하고 2A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건데, 얘가 0이어도 되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근이 들어가게 된다 해도 Q는 포함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같다가 성립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 있는 부등식에 대해서는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해석해주면 되는 거니까 A는 6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A 넘어가서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식에 대해서는 0보다 크다. 그리고 6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은 그냥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0하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를 생각하게 되면 2a 넘어가면 a는 8보다 작거나 같다. 다음은 여기에 있는 식에 대해서는 2a가 마이너스 2a가 넘어가면 4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 즉 a가 0보다 컸을 때는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두 번째는 a가 음수였을 때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a가 음수가 된다라면 여기에 있는 2a가 당연히 음수가 되기 때문에 2a가 왼쪽에 있어야 되고 0이 오른쪽에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안에 지금 a-6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2a가 2a보다 크고 a-6보다 다시 0보다 작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도 등호가 성립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의 식을 보면 넘겨가지고 a가 마이너스 6보다 작다. 다음은 여기 있는 식에 대해서 6보다 다시 a가 6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은 이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을 확인해야 되고 2a보다 크고 0보다 작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6에 대해서도 이렇게 하나를 해석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2a 넘어가서 4a보다 크거나 같다 포함해야 되는 거죠. 같은 16. 그 다음 얘도 8보다 작거나 같은 a. 계산하면 a가 4보다 작고 8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 0보다 작고 이렇게 공통인 부분을 다 생각해 주게 되면 하나씩 다 해봅시다. 그러면 0보다 지금 작고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6보다 작거나 같고 다음은 4보다 작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데 다시 8보다 크거나 같은데 지금 8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대해서는 공통된 부분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죠. 즉 a가 음수일 때는 당연히 성립되지가 않는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통된 부분이 지금 없으니까요. 8보다 크면서 6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마6보다 작거나 4보다 작은 애들은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지금 0보다 컸을 때 이렇게가 성립이 되는 거라서 될 수 있는 a의 값은 6, 7, 8 합을 해주게 되면 14에 7을 더한 21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12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1번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는 Q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림에서는 그렇지가 않네요. 다음 not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이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Q의 여집합이 P에 포함된다. 그러면 Q의 여집합은 지금 그림상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지금 P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번도 틀린 거고 3번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니까 거꾸로 써주면 되는 거죠. R의 여집합이 Q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R의 여집합은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Q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 없겠네요. 다음 R은 not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R이랑 P의 여집합은 서로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진리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그런데 R하고 지금 P는 전체 집합 사이에 대해서 서로 반대 색깔을 반대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맞는 정답이 되겠네요. not R은 not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얘는 필요 조건이니까 거꾸로 와야 되는 거죠. Q의 여집합이
아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면 아래 여집합부터 그림을 그리면 다시 Q의 아래 여집합부터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고 Q의 여집합은 이렇게 되는 건데 둘은 지금 포함 관계가 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거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13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조건 PQR이 다음과 같을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되어 있네요. P는 지금 절대값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A가 0과 동시에 그리고 저 AND B도 0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나타내고 있어요. 다음은 여기에 있는 두 식에 대해서는 양변을 제곱해주면 우리 두 변이 지금 양수니까 제곱해도 상관없는 거죠. 2AB는 2AB 플러스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는 거니까 없애주고 생각을 해주면 넘겼을 때 4AB가 0이 되는 거니 AB가 0이 되는 거네요. 즉 Q가 나타내는 것은 A가 0인과 동시에 or B도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AB가 0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얘도 동일하게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지금 문제를 쭉 풀어보면 먼저 Q랑 R은 서로 같은 진리집합을 가지고 있네요. 즉 Q랑 R은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B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 B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이렇게 세 가지가 만족되네요. 그럼 먼저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은 맞는 정답이 되는 거고 not P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은 not R이 반대로 가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대우는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즉 세 번째 조건이 만족되는 거니까 니은도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not Q는 not R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그러면 not Q랑 not R은 서로 가는 것도 되고 오는 것도 되는데 대우를 해줘도 똑같으니까 정답은 디귿도 되겠네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x가 양수고 y도 양수였을 때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렇게 전개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인수분해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에는 무조건 전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곱해주면 4 플러스 64xy 그 다음에 xy분의 1 플러스 16이 되는 거니까 얘는 64xy 플러스 xy분의 1 플러스 20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먼저 여기 있는 둘을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죠.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xy도 양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두 개의 식부터 산술기하 써주면 2루트에 64xy 플러스 x 다시 곱하기 xy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약분해주면 64가 되는 거고 그 뒤에 플러스 20을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루트 64니까 2 곱하기 8에다가 20을 더해주면 되는 거라 16에다 20 더해준 36이 되는 거고 최소값은 우리 36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 64xy랑 xy분의 1이랑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다시 64xy랑 xy분의 1이랑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xy 전체의 제곱은 64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xy는 양수만 되는 거니까 8분의 1이 되었을 때가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5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동아리 A 또는 B에 가입한 남학생과 여학생을 조사한 결과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먼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도록 합시다. A 또는 B에 가입한 남학생, 여학생이니까 얘는 지금 합집합의 명수를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합집합의 명수에서 남학생과 여학생과 총 명수도 다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합집합에 대해서는 남학생이 28명이고 여학생은 22명. 그 다음에 총 명수는 둘 더해주면 50명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다음 그 다음은 우리 A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 수와 동아리 B에 가입한 학생 수의 합이 60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 말의 뜻은 A의 동아리 명수와 B의 동아리 명수의 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쓸 때는 A와 B의 합인데 남학생 여학생 모르니까 합에다가 60만 쓰도록 합시다. 다음 두 동아리 A와 B 중에 한 동아리에만 가입한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니까 얘는 그림으로 그렸을 때 우리 여기 부분하고 여기 부분이 되는 거니까 대칭 차집합이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여기의 그림은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거다 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뺀 애들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같으니까 둘 다 K명이다 라고 하고 다음 풀어보도록 할 건데 먼저 여기에 있는 합집합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차집합한 게 나와 있으니 우리가 이제 교집합을 구해줄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합집합에서 여기에 있는 식 자체를 빼주게 되면 교집합만 남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 교집합은 28이라는 합집합에서 K를 뺀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얘도 22에서 K를 뺀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 우리가 공식 중에 교집합의 명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A와 B를 더해준 다음에 합집합을 빼주거나 다음 합집합의 명수를 구하려고 할 때도 A와 B를 더해준 다음에 교집합을 빼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합집합을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올 거고 합집합과 교집합을 더해준 것이 A와 B를 더해준 거와 동일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A와 B와의 합을 A의 합집합 더하기 A의 교집합이라고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교집합의 명수와 그 다음에 합집합의 명수를 더해주게 되면 56-K가 되는 거고 밑에는 44-K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56-K랑 44-K를 더한 값이 지금 총명수인 60명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둘 더해주면 100-2K가 60이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럼 2K가 40이 되는 거니까 K는 20명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K에다가 20을 집어넣으면 지금 여기에 있는 교집합의 명수가 8명, 여기는 2명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A와 B에 모두 교집합이죠. 가입한 여학생 수는 2명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귀류법을 이용하여 다음 명제의 참임을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선생님이 하나하나씩 천천히 갈 건데 먼저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를 부정해 주게 되면 루트 3이 유리수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루트 3은 m분의 n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m과 n은 서로소인 자연수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m을 곱해주면 루트 3m은 n이 되는 거라서 양변을 제곱해주게 되면 3m제곱은 n제곱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지금 n제곱이라는 수는 3이 곱해져 있으니까 n제곱은 3의 배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n도 3의 배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얘를 얘기하려면 먼저 이것도 한번 증명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n제곱이 3의 배수이면 우리 n제곱에다가 3, 6, 9, 12, 15, 18 이런 애들을 쓸 수 있는데 우리 n제곱에 대해서 n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연수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숫자들 중에서 우리가 제곱수들만 우리 빼올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n이 이미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3이면 n의 값은 루트 3이 되는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요런 애들을 다 빼주고 난 다음에 제곱수인 애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3의 배수 중에서 제곱수는 9랑 다음은 81, 다음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걔네들에 대해서 자연수 n을 구해주면 3, 9, 그 다음에 27 이런 애들이 나오게 되겠네요. 또 여기에 36도 들어갈 수 있는데 선생님이 빼먹었죠. 그 다음에 3, 6, 9, 그 다음에 12. 12의 제곱은 144가 될 거고요. 이런 애들을 보니까 이 n이라는 애도 3, 6, 9, 12. 3의 배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다음 증명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n제곱이 3의 배수니까 n도 3의 배수가 되는 거라서 우리가 n이라는 것을 3k, k는 자연수였을 때만 되는 거죠. 그래서 3k라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증명을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n이 3k니까 여기에 있는 3m제곱은 n제곱에 대해서 n 대신에 3k를 대입해주면 얘가 9k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거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3k제곱이 되는 거라서 여기에 있는 m제곱이라는 애도 m제곱도 3의 배수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m도 3의 배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 m이라는 것도 3l이라고 쓸 거고 l은 자연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지금 m이라는 것도 3l이 되는 거고 n이라는 것도 3k가 되면 둘 다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서로소다라는 전제 조건을 위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3의 배수가 둘 다 되면 약분이 되면서 서로소가 아니게 되는, 다시 서로소가 돼야 되는데 3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서로소가 된다라는 거에 반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모순이 되었다라고 해서 루트 3은 유리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리수가 아니므로 우리는 무리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7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A도 양수, B도 양수였을 때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을 인수분해 해주면 A 플러스 B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 옆에 있는 식도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데 둘 다 A 플러스 B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A 플러스 B로 크게 묶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가 두 개 있으니까 마이너스 2AB가 되는 거고 B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고도 쓸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증명을 한번 해봅시다. A도 양수고 B도 양수이므로 A 더하기 B는 무조건 양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얘는 0보다 크고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 있는 값 자체도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이때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랑 똑같았을 때 또는 A-B가 0이었을 때가 성립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119페이지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5번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정의 어긴 두 함수에 대해서 f랑 g랑 서로 같은 함수다라는 것을 알려주네요. a와 b의 값을 구해달라네요. 그러면 정의역도 서로 똑같을 거고 치역인 f의 1이랑 g의 1, 그 다음에 f의 2랑 g의 2가 똑같다라는 것도 성립돼야지만 같은 함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을 대입하면 1 플러스 a, 요 gx에다가 1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오고 2를 각각 대입하면 2 플러스 a랑 4 플러스 2b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a-b는 5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a-2b가 7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두 식을 연립해 주게 되면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a는 마이너스 2 대입해서 넘겨주면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두 함수에 대해서 f서클 g의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달라네요. f에다가 g의 마이너스 2 값을 대입하면 되는 거고, g의 마이너스 2는 4 플러스 6이 되는 거라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f에 10을 대입하면 되는 건데, 10은 위에다가 대입을 해줘야 되는 거니 정답은 11이 됩니다. 7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fx, gx에 대해서 다음 형식을 만족하는 hx를 구해달라네요. 그러면 우리 f에 hx를 집어넣은 것이 g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 hx를 f 함수에다가 x 대신에 대입을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2hx-7이라는 것이 gx인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 2의 hx는 마이너스 7 넘어가면 10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2로 나눠주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니까 hx를 구할 수 있습니다. 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f의 마이너스 1은 1이고 역함수는 마이너스 2를 만족할 때 4를 구해달라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함수를 좌표 평면상으로 해석을 하면 마이너스 1,1을 지나는 거고, 역함수는 우리가 x랑 y랑 서로 바꿔주면 f의 마이너스 2가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마이너스 2,3을 지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1차 함수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 기울기부터 구했을 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분의 3에다가 1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선생님은 마이너스 1,1을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의 4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5 플러스 1이 되는 거라 마이너스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9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의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해달라네요. 먼저 우리가 y는 x에 대해서 y의 값도 하나하나씩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 b, c, d, e를 쓰고 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 f에 d를 구해주는 거니까 x가 d였을 때 함수값은 지금 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얘는 f의 c가 되는 거고, c였을 때 함수값은 b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f 인버스의 a를 구해달라는데 얘를 우리가 k라고 둔다면 f의 k가 a가 되는 거니까 a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원인 제공자를 찾아주는 게 문제인 거죠. 즉 이번에는 우리가 원래 함수값을 구하려면 x가 요거였을 때 함수값을 보는 건데, 거꾸로 역함수는 a가 되었을 때의 함수값을 거꾸로 보는 거라서 k의 값은 b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f 인버스 a는 b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f 서클 f의 인버스의 c를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얘는 f 인버스의 c가 되는 거라서 얘는 우리가 k라고 쓰지 않고 바로 거꾸로 가보도록 합시다. c가 되게 하는 원인 제공자를 찾아주면 d가 되는 거라서 얘는 f 인버스의 d를 구해주는 거고, 또 d가 되게 하는 원인 제공자를 찾아주면 되는 거라서 얘 값은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10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1:1 대응일 때 a, b의 순서쌍을 모두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1:1 대응이 되려면 이런 네모난 박스 안에 지금 정의역이 1에서부터 3까지고 공역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5까지인데 정의역에 대한 치역의 값이 공역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1차 함수이므로 우리가 일직선상으로 이렇게 지나야 되거나 또는 이렇게 지나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상향하는 a가 양수였을 때부터 구해주면 얘는 1,-1을 지나고 3,5를 지나는 좌표 평면상에서의 1차 함수식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기울기는
3-1분의 5 플러스 1이 되는 거라서 3이 되는 거고 1,-1을 가지고 식을 만들면 y는 3의 x-1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라 3x-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즉 순서쌍을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 순서쌍은 3,-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A가 음수였을 때, 즉 기울기가 우하향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냐라고 알아야 되는데 얘는 지금 1,5를 지나고 3,-1을 지났을 때가 되는 거네요. 그러면 기울기부터 구하면 3에서 1을 뺀 거분의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5가 되는 거라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3.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에 x-1 플러스 5가 되는 거라 마이너스 3x 플러스 8이 되는 거라 순서쌍은 마이너스 3,8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f랑 g의 두 함수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그러면 요 식은 g에다 f의 1을 집어넣는 것 더하기 f에다가 g의 4를 집어넣은 게 되겠네요. 그러면 먼저 f의 1을 구하면 얘는 1 플러스 a가 되는 거고 우리 1 플러스 a는 당연히 a라는 수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 요 식 자체는 1 플러스 a의 제곱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g의 4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 4가 들어갈지 여기에 4가 들어갈지를 모르는 거니까 첫 번째 케이스 4가 다시 a가 4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 케이스 하나랑 두 번째는 a가 4보다 컸을 때 케이스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a가 4보다 작거나 같았을 때에는 위에다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16이 되는 게 보이죠? 즉, 요 식을 다시 쓰면 여기는 1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f에다가 16을 집어넣는 거라서 16 집어넣게 되면 16 플러스 a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식이 나오는 거고 밑에 식은 1 플러스 a의 제곱에다가 밑에 식에다가 4를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g의 4는 2가 되는 거고 그 2를 또 fx에다가 집어넣는 거라서 2 플러스 a가 57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라서 풀어주게 된다면 이렇게 되는 거고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0은 0에 대해서 40은 22 안되고 58 되는 거라서 58 해주고 위에는 마이너스 밑에는 플러스 해주게 되면 되는 거라 a의 값은 5가 되거나 또는 a의 값은 마이너스 8. 근데 우리가 a가 a가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될 수 있는 a의 값은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다음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에다가 a 플러스 2 마이너스 57을 해주게 되면 얘는 식이 a제곱 플러스 3a에다가 계산해주게 되면 54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럼 얘는 69가 되는 거라서 써주고 난 다음에 밑에는 플러스 위에는 마이너스. 그러면 a의 값은 지금 6 또는 a의 값은 마이너스 9가 되는 거라서 얘는 지금 a가 4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 6밖에 안 되겠네요. 그랬을 때 a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8에다가 6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34페이지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5번부터 시작할게요. 함수가 있고 x축의 방향으로 m, y축의 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하면 다음 그래프랑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은 이런 문제는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하지 않고 요 유리함수에 대해서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 우리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지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 분모가 0이 되는 x의 값이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의 x의 값.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점근선의 방정식의 y의 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요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과 일치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x축의 방향으로는 1만큼 이동해야 되는 거고 y축의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네요. 그러므로 m 더하기 n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6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랬을 때 a, b, c를 더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지금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요걸 가지고 여기에 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y는 x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고 x의 개수분의 x의 개수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서 a는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써주고요. 지금 지나는 점이 1,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b의 값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2는 3분의 마3 플러스 b가 되는 거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6은 마3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b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대입을 해주게 되면 대입을 하는 게 아니라 a, b, c의 값을 구하는 거네요. 그럼 a는 마이너스 3, c는 2가 되는 거라서 여기에 있는 세 개를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4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함수 fx에 대해서 fx의 그래프가 3,1을 지나고 f랑 f의 역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fx가 x 플러스 1분의 ax 플러스 b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지금 역함수를 구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1하고 여기에 있는 a랑 서로 바꿔주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x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둘이 지금 서로 똑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3,1을 마지막에 대입하면 되는 거죠. 식을 써주게 되면 요거의 값이 1이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4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b의 값은 7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8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y는 루트 a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다음을 지난다네요. 그러면 일단 식을 써야 되겠네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이니까 루트에다가 a 쓰고 난 다음에 x 대신에 플러스 2라고 쓰면 되고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행이동 해준 게 마이너스 1, 8을 지난다네요. 대입해주면 되는 거죠. 대입하면 8은 a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는 거고 그 뒤에 플러스 5 해주면 되는 거라서 5 넘어가면 루트 a가 3이 되는 거고 a는 9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9번 함수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f의 마이너스 5의 값을 구해달라네요. 먼저 지금 시작점이 4,2를 알고 있으니까 시작점을 가지고 우리가 무리함수를 구하면 a에 x-4 마이너스 다시 4,2니까 플러스 2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걔가 지금 0, 마이너스 2를 지나는 거니까 0,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4a 플러스 2. 그러면 마이너스 4a의 루트 씌운 걸 넘겨서 이렇게 쓰고 4가 된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고 양변 제곱하면 이렇게 식을 써줘야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얘를 플러스라고 쓰면 안 돼요. a가 지금 음수여야지만 좌하향하는 그림이 그려지니까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 4를 대입해 주게 되면 y는
이렇게 되는 게 보이죠? 거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어 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9 곱해준 거 플러스 2가 되는 거라 마이너스에 36 플러스 2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6 플러스 2인 마이너스 4가 정답이 됩니다. 10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가조건을 보면 2가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음을 성립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요거를 식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fx의 점근선의 교점은 a, 2가 되는 거고 그러면 f 인버스 x는 x랑 y랑 서로 바꿔주면 되는 거라 점근선의 교점이 2, a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f 인버스 a의 점근선의 교점은 2, a고 우변에 있는 식 자체는 x축의 방향으로 4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여기에 있는 a, 2를 평행이동하게 되면 a 플러스 4,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두 점근선의 방정식의 교점이 서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 식이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고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fx가 지금 x 플러스 2분의 2x 플러스 b가 되는 거고 얘를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주게 되면 x 플러스 2분의 위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x분의 3의 그래프랑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있는 k의 값과 똑같다. 조심해야 되는 것은 y는 2x분의 3이라고 해주게 되면 얘는 k의 값이 여기 앞에 있는 x의 개수까지 확인해야 돼서 얘는 k의 값이 2분의 3이 된다라는 걸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좀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마이너스 4 플러스 b랑 3이랑 서로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b의 값은 7, a의 값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5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1번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달라네요. 우리 유리함수 문제나 무리함수 문제는 항상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별식으로 먼저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함수랑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해서 바로 x 쓰고 난 다음에 교점 구하려고 판별식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fx는 정의역이 x가 5보다 크거나 같은 정의역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루트 안에 있는 숫자는 무조건 양수여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fx가 만약에 이런 정의역이 없는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5,k를 기준으로 올라가는 그림도 있지만 내려가는 그림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함수를 그리게 되면 y는 x에서 그림이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고 두 개의 교점이 그려졌을 때에는 판별식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꼭 그림을 그려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이 fx의 시작점이 5,k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k를 하나 점 찍은 다음에 그림을 그릴 건데 역함수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y는 x에 대해서도 하나 알아야 되겠죠. 여기의 점이 지금 5니까 k를 조금만 더 올려봅시다. 여기를 5라고 하고 여기를 k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림을 그렸을 때 5,k를 지나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으로 그려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여기 있는 시작점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k의 값에 따라서. 근데 그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이렇게 5,5를 지났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 얘가 계속 내려가도 다 두 점에서 만나는데 딱 이렇게 접했을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한 점에서 만났을 때의 k의 값과 이렇게 5,5를 지났을 때의
다시 5,5를 지났을 때 k의 값을 구해준 다음에 둘의 범위를 조정해주면 걔가 k의 값의 범위가 되겠네요. 먼저 그러면 5,5를 지났을 때에는 요 함수식에다가 5,5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라 k는 5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즉 k의 값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났을 때는 판별식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죠. 먼저 fx랑 x랑 서로 똑같다라고 해주게 되면 루트 x-5 플러스 k가 x가 되는 거고, 넘겨주고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싹 다 넘겨주면 이렇게씩 나오는 게 보이고,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 2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마이너스 20이 0이 되었을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면 계산해주게 되면 4k 제곱은 서로 없어지니까 4k 플러스 1과 마이너스 20 계산해준 게 0이다 라고 해주면 k가 지금 4분의 19였을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러면 4분의 19보다는 올라가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범위를 4분의 19보다 크거나 같다는 빼야 돼요. 왜냐면 같았을 때가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4분의 19는 될 수 없으니 4분의 19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1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먼저 넓이가 2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 전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는 애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와 요만큼의 삼각형의 넓이도 똑같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q의 좌표랑 p의 좌표는 x랑 y랑 서로 바꾸면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 유리함수랑 1차 함수가 교점 PQ에서 만나는 거니까 먼저 PQ의 교점을 구하려고 연립을 해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나오는 거고, 둘을 계산해주면 이렇게 된과 동시에 넘겨주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여기에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게 된다면 P를 베타라고 두면 베타 콤마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8, 왜냐하면 여기 있는 1차 함수 위의 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Q 대신에는 알파 콤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8이라고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이 파란색의 넓이는 전체 빨간색의 넓이에서 여기에 있는 두 개 부분의 넓이를 뺀 거라서 선생님은 전체 넓이인 8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해주고, 거기서 여기에 있는 검정색 부분의 넓이 구해주게 되면 세로의 길이가 8이 되는 거고 가로의 길이가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8 곱하기 알파 곱하기 2분의 1을 빼줄 거고, 그 다음 요만큼 빨간색의 넓이를 구해주려고 밑변의 길이 8, 높이가 요 y의 값이 되는 거라서 8에다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8에다가 2분의 1 곱해준 것을 빼도록 합시다. 그게 지금 20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다시 요거의 값이 20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계산해 주게 되면 다 2분의 1이 곱해져 있으니까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다시 2분의 2를 곱해주게 되면 40이 되는 거고, 계산해 줬을 때 마이너스 8알파 플러스 8베타 마이너스 64가 되는 것이 보이죠. 그러면 64랑 마이너스 64 없어지고 8로 나눠주게 되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5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여기에 있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차공식이 되는 거라서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가 지금 요거의 값이 되는 거라서 1분의 루트 64 마이너스 4k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네요. 그러면 요거의 값이 지금 5가 되는 거니까
양변을 제곱해 주게 되면 64-4K가 25가 되는 거고 25 넘어오고 4K 넘어가면 4K가 39가 된다. 즉 K의 값은 4분의 39가 된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